파닉스 억당입니다. 오늘은 이 회고록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의 읽기 멈춤을 보며 결국 붙잡게 된 한 문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읽기는 소리의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장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래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고 파닉스를 가르치고 단어를 익히고 책을 펼치게 하면서 수많은 장면을 봐왔습니다. 잘 따라오는 아이도 있었고 어느 순간 멈추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멈추는 아이, 알파벳은 아는데 단어 앞에서 멈추는 아이, 단어는 조금 읽는데 문장으로 가면 흐름이 끊기는 아이, 영어책만 펼치면 표정이 굳어지는 아이. 그 장면들을 오래 보면서 저는 계속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는 멈출까? 무엇이 이어지지 않을까? 왜 배운 것이 읽기로 자연스럽게 가지 못할까? 처음에는 저도 더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반복하고, 더 외우고, 오래 버티면 언젠가는 읽기가 열릴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읽기는 단순히 많이 외운다고 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자를 많이 본다고 무조건 읽기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읽기는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가진 소리를 떠올리고 그 소리들을 하나씩 붙잡고 다시 이어서 의미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눈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했고 그 소리들이 흩어지지 않게 이어지는 길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멈췄던 지점도 바로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글자에서 소리로 넘어가지 못했고 어떤 아이는 소리를 하나씩 붙잡지 못했고 어떤 아이는 소리를 다시 이어 단어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단어에서 문장으로 넘어가며 흐름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모닐나처럼 보였지만 그 안쪽에서는 서로 다른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의 읽기를 결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개를 읽었는지,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묻고 싶습니다. 아이의 읽기는 어디에서 멈췄을까? 글자와 소리 사이일까? 소리와 단어 사이일까? 단어와 문장 사이일까? 그 질문을 붙잡았을 때 아이의 멈춤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다시 연결해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파닉스 학당은 파닉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닉스가 아이의 실제 읽기로 이어지기 위해 그 사이에 놓친 연결을 다시 보려 합니다. 저는 파닉스에 무언가를 더 복잡하게 얹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지나쳤던 부분, 아이들이 실제로 멈추고 있었던 부분, 그 자리를 다시 채워보고 싶습니다. 읽기는 외우는 일이 아니라 소리가 이어지는 일입니다. 읽기는 버티는 일이 아니라 멈춘 지점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보기 위해 저는 이 문장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기는 소리의 구조입니다. 파닉스 학당은 앞으로도 아이의 멈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멈춘 지점을 다시 보고 다시 읽고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닉스 학당 회고록 시리즈의 첫 번째 마침표입니다. 하지만 이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멈추는지, 그 멈춤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는지 하나씩 더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읽기는 소리의 구조입니다. 시청해주셔서